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 인베스테이너.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복을 모두 업 시켜드릴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반갑게 화답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좀 비가 또 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상당히 샤이니한 그런 하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좀 특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씩 특별 과외를 하거든요. 5시에 우리가 생방송으로 과외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과외하듯이 한 분의 여벤져스 분을 모시고 과외하듯이 한번 특별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과연 오늘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도 발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오늘도 제가 추천해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수익화 시켜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희 인베스테이너들 추천해드린 종목들 계속 이렇게 저렇게 잘 오르고 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야, 오늘 대단했죠. 네. 역시나 최고가를 지금 넘어갈 것 같은 그래서 신고가 행진을 좀 더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요게 이제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상당히 많이 사주는 그런 아주 기염을 토해주고 있는데 이게 낙수 효과 또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폴란드 지역에서 쟤네 보니까 무기도 빨리빨리 채워지고 가성비 좋은 무기, 야 저거 어디서 샀어? 한국이래. 우리도 무기 필요한데 어쩌지? 그죠? 왜냐하면 바로 코앞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언제 자기네가 공격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루마니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튼 그쪽의 영역들이 이제 나토 국가들 자기네들끼리만 좀 무기 서로 팔고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그 방산의 40%를 장악할 정도로 걔네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생산에 대한 어떤 그런 물량이 좀 많이 버거운 그런 부분들이 됐고, 그럼 우리는 틈새를 좀 노려서, 그죠? 이 정도만 우리는 조금만 더 대한민국의 수출이 더욱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 방산주 K방산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신냉전 체제에 아무래도 그 충돌적인 부분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평화를 이제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니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만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안보실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코스피부터 봐보면은 사실 제가 이게 좀 반등세를 보이는데 만약에 환율, 그렇죠? 특히 환율이 지금 좋아요. 특히 환율이 1,400원 찍은 이후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 오늘 1,371원 이렇게까지 좀 내려가고 1,370원도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주가가 올라가야 제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환율의 방향성 요 부분들이 흐트러지게 되면 조금은 걱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은 아주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어제 제가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이 자리를 높이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분명히 요 빨간색 라인, 요 빨간 선을 닿기 때문에 아마도 반등할 거다. 월요일 날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조금만 더 올랐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60선을 추가 상승한다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우리나라에 보여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 어쨌든 간에 60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엔비디아에서 나타났고 가장 걱정이 뭐예요? 테슬라죠. 테슬라. 자, 그래서 테슬라도 제가 이제 설정해서 보는 지표에서는 이 빨간 선 이쪽에 내려오면 한 번씩 반등을 보여주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빨간 선에 닿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와봤고 요번에도 빨간 선 아래로 내려오니까 올라가고 시간 외에서도 상당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테슬라에 갖고 계신 분들이 휴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실적은 안 좋았는데 말이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부분들도 충분히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조금만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부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아주 상승 전환으로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25일 그죠? 내일이죠. 근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26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그때쯤에는 현금을 확보해 놓고 주말을 맞이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내일까지 나오고 금요일은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들은 또 차차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제도 추세 공부를 했는데 추세를 정말 잘 지켜냈구나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름 잘 갔습니다. 비록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막히고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20일에 대한 저항대를 어떻게 뚫을까 고민을 하긴 해야 되지만 오늘까지는 괜찮은 모습들이었고 여러 섹터가 올랐어요. 그렇죠? 우리 오늘 핫하게 올라간 섹터들도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 상당히 많은 섹터 올랐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사부님이 방송에서도 간혹 설명해 주셨듯이 워낙 많이 빠졌던 터라 낙폭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2차 전지란 쉽게 말해서 한 번 사용하고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합니다. 석탄, 원유처럼 한 번에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죠. 이 2차 전지 자체가 에너지는 아니지만 같은 흐름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계속 전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종목 이야기하면 또 테슬라가 빠질 수가 없죠. 테슬라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보였고 매출도 감소했으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여론에서는 저가 시장에 대한 테슬라의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2차 전지주들 포스코 퓨처엠 8.00%, 삼성 SDI 3.69%, 에코프로비엠 5.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게 방금 얘기를 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주가가 폭등했어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뭔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은 감소했는데 주가는 폭등했다?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했습니다. 하회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월요일에 이 시간 말고 5시에 과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마침 물어봐가지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봐서 대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식은 보통 3개월이나 혹은 6개월을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요번에 테슬라나 혹은 여러 기업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사상 최대 실적 나왔을 때 되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오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미리 빠지고 있었고 안 좋아, 안 좋을 거야. 빠지고 있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됐다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야, 다음 실적이 삼성전자 같으면 다음 실적이 이번보다 더 좋겠니? 이번에가 꼭진 거야.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안 좋았어요. 네.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삼성전자였죠. 네. 삼성전자였는데 이번에는 안 냅니다. 오. 적자니까. 네, 어쩔 수 없죠. 나라 살림 어떻게 하죠? 자, 어쨌든 그런 정도로 예측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다시 한번 AI 반도체, 뭐 HBM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오늘도 HBM 그렇죠? AMD의 납품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실적이 나빠 당연히 빠져야죠. 그런데 야, 이번이 저점이야. 다음번은 좋을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있으면 테슬라처럼 오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죠?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네. 운전 잘하세요? 아니요, 잘 못합니다. 잘 못하세요? 네. 자, 운전을 그래도 차를 사고 싶다면 네. 전기차를 사고 싶다. 네. 그런데 지금 싼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중국차예요. 네. 그죠? 뭐 그렇죠. 물론 중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디자인도 이쁘고 뭐 나름 성능도 좋고 다 그렇다고 해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같아요. 너무 그렇죠. 싸요.
네. 그죠? 자, 그럼 맞아요. 물어봅시다. 네. 중국 전기차 네. 2천만 원. 네. 테슬라가 이번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오. 4천에 팔겠대. 오. 또 4천짜리 3천에 팔겠대요. 네. 뭐 살 거예요? 전 테슬라 삽니다. 테슬라 사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도요. 그동안 판매가 좀 되다가 부진하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오, EV9 아 그래 사이즈가 크고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 싸면 살 텐데. 그러니까 할인을 해주니까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맹점이 아니 여기 싼 전기차 있고 너네 좋은 건 알아. 테슬라는 프리미엄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조금 비싼 전기차인 건 맞고 선두주자인 것도 맞지만 야 근데 너네 좀 비싸지 않니? 싸게 해주면 내가 살게 하는 고객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가격을 많이 내쳤죠. 아, 네. 그래서 많이 팔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 실적보다는 다음 실적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제 재고도 문제죠. 네. 재고가 쌓여 있으면 그래서 그런 재고들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차 모델 2인가 아무튼 네. 신차가 또 나오면 그 효과가 또 있지 않겠냐.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려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반등을 시작하는데. 만약에 혹시나 테슬라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지금 아까 이제 차트에서 제가 빨간 선 그죠? 빨간 선에 오면 반등을 매번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위에 있는 파란 선까지 못 가고 거의 20일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 가고 살짝 넘어갈 듯 말 듯 하다가 했으니까 요번에 어떤 저가 매수적인 부분들을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21선 그러니까 한 165에서 170달러 선 정도까지만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 한번 알아봤고 네. 또 다음 어떤 sek터 또 핫했나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게 한 산업인데요. 이 자율주행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AI와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번 테슬라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신차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또한 일각에서 나오는 자율주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는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에 있다며 AI와 전기차의 연관성에 확실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종목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3.09%,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2.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최근 며칠 동안 급등락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방금 언급해준 그런 종목군들 뭐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사실 자율주행이 중요해져라고 하는 게 네.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율주행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져요. 네. 네, 일단 우리 주원 씨도 운전 잘 못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럼 자율주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더 젊은 친구들 같으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죠? 그렇네요. 그 사고 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네.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제조사 책임이 되겠죠. 거기에 거기에 따라서 보험사들의 설계가 달라질 것이고 또 그쪽 산업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두 번- 자율주행의 종목의 주가 변화가 보험 주가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아직은 이제 단계가 거기까지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준비는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율주행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운전을 잘했으나 갑자기 운전을 잘 못하게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사회로 가고 있어요? 저출산과 고령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고령자분들이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바람직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나는 운전 필요한데 내가 나이 먹었다고 운전도 못하냐? 이제 이러실 수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러려면 어쨌든 이 자율주행이 빨리 좀 더 자리를 잡아진다라면 그런 사고도 좀 막을 수 있고 고령자에 의한 어떤 어떤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뭐 아직까지는 급발진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아요. 맞아요. 실제 이제 급발진인지 아니면
페달 혼동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잘 된다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고령자분들한테 밑에 페달에다가 블랙박스 달면 안 되나요? 오. 발에 어디 밟았는지 그 시간에 실시간 블랙박스 달아놓으면은 그 어르신들이 나 이거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왜 그런 것들이 잘 추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 한번 한 종목 하나 살펴볼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한번 주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요 한 번씩 부각을 받아서 움직임이 좋다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4월 달에 들어와서부터 낙폭 과대이기도 했고 그동안 낙폭 과대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이 바뀌는 이것은 이제 단순히 한 달이 바뀌는 게 아니라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바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현금을 만드시면 좋겠다. 월말, 분기말, 상반기, 하반기 하는 반기말, 연말. 이럴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ETF 이런 상품들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크게 뒤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어떻게든 좀 확보해 놓고 넘어가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봐보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도 지금 이제 1분기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난 4분기부터 작년 4분기부터 1분기까지 내내 좋지 않다가 이제 2분기 들어와서 4월 달 들어와서부터 거래량이랄지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톡톡톡 튀고 있죠. 네. 이런 변화들을 읽어보면 지금의 주도주가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 건지를 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시장이 여기서 또 쉬었다가 다시 저점이야, 다시 올라갈 거야, 강세장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변화를 주는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자율주행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운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도 운전을 장거리 운전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시골에 가야 되기도 하고 캠핑도 많이 다녔어요. 지금 캠핑 안 간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긴 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운전을 하긴 합니다만 그냥 엄청 막히고 뭐 특히 장거리 명절 때 네. 시골에 제가 전남 나주까지 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 네. 야심차게 새벽 5시 출발했어요. 네. 새벽 5시부터 출발했는데 다 같이 그렇게 가 거야. 끝까지 거의. 네. 문씨 게임 실패. 그래가지고 11시간 40분 걸린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네. 진짜 마지막 한 50km? 60km 정도만 씩 가고 네. 다 같이 밀려서 내가 한 거야. 제발 자율주행 좀 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핫 섹터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섹터는 오르든 안 오르든 우리 이 테마 계속해서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우리 반도체 오늘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시장을 끌어줬는데요. 더불어 일각에서는 AI가 성장하는 만큼 반도체 강세 사이클 장기화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 4.11%, SK하이닉스 5.15%, 우리 세란님의 한미반도체 8.52%, 어버브 반도체 3.37%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원래 어버브 반도체 할 때 어버브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어버브 반도체. 그렇죠. 자, 반도체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핵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죠. 이쪽이 발전을 해야 AI도 또 그다음에 로봇도 차량용 반도체 그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복잡하게 주식시장을 볼 필요 없다. 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경제학자스러운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2,550개가 넘는 주식시장 이 종목들을 전부 공부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집중해서 보면 돼요. 네. 그 중에서 어쨌든 반도체는 무조건 오르든 떨어지든 아까 우리 주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르든 떨어지든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예, 이게 발전하지 못하면 인류의 어떤 기술 발전이라는 게 못 갈 수 있어요. 마침 말 나온 김에 요거 하나 물어볼까요? 긴장을 갑자기 긴장하시네. 주식 시장에 네. 영향을 미치는 네. 중대차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가지는 경제적 요소겠죠. 네. 그죠? 당연하게 너무도. 네. 나머지 두 가지는 뭘까요? 조금 굵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단 해볼게요. 자신감 있게. 네. 경제적 요소, 인문적 요소? 인문적 요소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와 뭐가 연관이 많고 정치. 내가 실수를 했네. 자, 정치. 말 실수라서 정치적 요소도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각 나라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돈을 풀고 그 산업을 육성시키고 이런 것들에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네. 단순히 여러분들 대선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업이 굵직굵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대통령이 어떤 곳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같으면 말로 네. 산업이 아니라 그냥 말로 몇 마디 뭐라 해버리면 주가가 급나겠다. 그 대통령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영향력이 상당히 컸어요. 정치적 요소가 이 주가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 네. 자,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힌트는 네. 산업혁명. 네. 예. 뭐 지금 우리가 반도체 얘기한 것도 그렇고 네.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안 되다가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AI. 뭐라고 부를까요? 가끔 아니 오늘 와 우리 주원 씨 와 딱 카메라 맨 처음 딱 비치는데 와 오늘 너무 이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가끔 맹할 때가 있어. 저 뇌도 예뻐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네. 자 다시 뭘까? 네. 이과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과적으로 문과인데. 자꾸 문과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인문도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네. 이과적으로 생각해. 우리 저기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답변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아시는 분들 무엇의 발달? 무엇의 발달? 기술의 발달?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 기술의 발달이라고도 하고 과학 기술의 발달. 과학 기술의 발달. 네, 과학 기술의 발달. 그렇잖아요. 반도체가 이렇게 발달되는 것도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부분들이고 에너지를 어떻게 또 추출해내고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이 되는가.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산업을 융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괴물 같은 네. 어떤 제품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3요소 우리가 이제 환자체증과는 다른 의미로 3요소는 경제적 요소, 정치적 요소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 요 세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시대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요 시점 2024년에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질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과학 기술이에요. 근데 네. 거기서 정부도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무시할 수 있나요? 없죠. 안 돼요. 네. 예, 안 됩니다. 예, 대만도 반도체 없으면 완전히 깡통 같은 그 뭐라 그러죠? 안 꼽는 찐빵 네. 이런 거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마 요거는 크게 한 번씩 밀리면 반도체는 계속 접근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한 가지만?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가 보여드릴 섹터는 조선입니다. 어제 우리 희성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조선주 요즘 계속 주목해야 하는 만큼 저도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에 조선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환율 급등하면서 조선 실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선박인 LN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등의 수주도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로는 태웅, 한화오션, 일승, 현대일렉트릭
일렉트릭, HD 한국, 조선 해양 등이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들 HD 현대 일렉트릭은 6.25%, HD 현대 중공업 2.3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슈퍼사이클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도 많이 강조를 드렸고 우리 여벤져스님들도 많이 언급하고 또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HD 현대중공업, 저는 이제 하나오션 뭐 이런 식으로 산업 쪽으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D 현대중공업 한번 차트 봐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해서 이런 저항대가 완전 돌파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저항을 만났으나 여기 이후에는 완전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요게 이렇게 눌러준다라고 하면 접근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이게 저항이었다가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제가 강의해드렸던 내용처럼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수주 잔고가 잔고가 계속해서 쌓여 있는 상태인데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HD 현대중공업은 흑자 전환이 됐고 하나오션은 올해 흑자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이 기명사실한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할 수 있는 요소. 실적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어쩔 때는 실적보다도 다른 요소가 작용할 때가 있지만 궁극적인 결국의 마지막은 실적 장세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뭐 실적 장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마지막이 실적 장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판단되고요. 다만 이런 흐름은 과거의 조선주의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년에 걸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산업은 좀 장기적 플랜에서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우리 1대1 과외하듯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실시간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이 이제 끝나면 그죠? 4시 50분에 방송이 끝나고 나면 자 오늘 또 우리 주원님과 함께 1대1 특별 과외 그죠? 특별하게 또 한번 팍스탁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팍스탁 유튜브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거기까지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지금 우리 방송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들 아까 뭐 증시의 3요소 뭐 이런 것들 부분들이랄지 거기에 왜 그런 것들인가 아니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 더 알고 싶으시다 혹은 여러분의 종목이 궁금하시다 뭐 그러면은 그렇게 좀 자유롭게 공개 방송이니까 그렇게 좀 자유롭게 종목 상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강의에서 만나야죠. 강의에서 네.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1대1 과외처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공부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어제 이제 추세에 대한 공부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반등을 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어떠한 패턴이 나왔을 때 캔들의 모습 예, 패턴이 나왔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 오늘은 그런 부분들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승 패턴, 예, 캔들 상승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들 모양으로 주가 예측하기 바로 상승 패턴이에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상승 장악형
네. 상승 장악형 한번 어떤 모양일지 한번 상상이 돼요? 상승 장악형. 음. 일단 상승 장악형은 이만큼 올라갔다가 여기에 멈췄어.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에 꼭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상승 패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많이 하락을 했어. 네. 쭉 빠졌는데 얘가 나오면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패턴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네. 쭉 빠졌다가 요게 나오면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들. 이것. 그래서 이거 패턴으로 보고 그걸 한번 알아보자. 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캔들은 바로 요겁니다. 자,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음봉이 나온 거예요. 네. 계속 빠지다 보면 이제 음봉이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끝까지 밀렸다가 요거를 이 다음 게 중요합니다.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네. 어떻게 됐죠? 앞에의 음봉을, 그죠? 네. 앞에 음봉을 뒤에 양봉이 품었다. 장악을 했죠. 네. 장악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시골에서 네. 아니면은 옛날 시대에 뭐랄까 좀 이렇게 왈패들 뭐 이렇게 좀 동네 건달들 네. 이렇게 이제 그냥 몇몇이 있어. 네. 걔네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새롭게 짜놔갖고 왔다 이것들이 너희들이 여기 장악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 구역은 접수해불란게 이렇게 해갖고 네. 그 동네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 오. 기존의 애들을 다 몰아내고 이 기운으로 양봉의 기운으로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 세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앞서서의 하락에 매도를 하던 매도세의 그 세력들의 움직임들이나 혹은 그들의 기운이 이제 빠지고 네. 네? 그들을 이겨냈어. 네. 이제 한바탕 했겠죠. 네. 건달들끼리 한바탕 해서 이쪽이 이겼어. 네. 이제 이쪽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하락 추세에서 발생할 경우에 강력한 상승 전환으로의 신호를 나타내 준다.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나타날 때 기왕이면 거래량이 많을 때 좋을까요? 적을 때 좋을까요? 많을 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아야죠. 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쪽 패거리에 한 10명 있었어. 네. 근데 이쪽에서 100명이 와가지고 그냥 압도했다. 네. 그러면 힘을 덜 많이 안 들이고도 압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도 이제 자기 세상으로 쭉쭉쭉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네. 이런 부분에서 올라오면 그동안 하락이 컸어요. 쭉 하락이 크면은 올라가려고 하면 뭐가 쏟아지냐면 매물이 쏟아지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2차 전지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이랄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랄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매물이 계속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네, 그런 것들을 소화하려면 당연히 거래량이 엄청나게 받침이 돼야죠. 매물 쏟아지는 걸 다 받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양봉에서만 거래량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앞에 음봉에서도 충분히 치열한 싸움을 했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음의 세력이 이겨버린 거지. 그래서 음봉으로 끝났지만 이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쨌든 많이 전멸했어 거의. 그러니까 이제 쉽게 장악하는 그런 다음 포지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캔들 중에 한 번이라도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 의미 있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원리는 비슷해요. 다음 거 봐보면 상승 관통형인데 원리는 비슷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많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하락하다가 여기서 이제 음봉을 반격하는 관통 이제 50%, 저 50%를 네. 관통해서 뚫었다 이거죠. 네. 이랬을 때를 상승 관통형이라고 하고 장악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얘네들의 세력을 많이 꺾어놨다. 매도세를 꺾었다. 반 매수세가 이상만 해도? 그렇죠. 이겨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높을수록 네. 그렇죠. 당연히 50%에서 60%, 70%, 80%더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고 당연히 또 거래량 또한 많을수록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기왕이면 네. 저런 어떤 그 꼬리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아래쪽 음봉도 아래에 꼬리가 있고 양봉도 꼬리가 있는데 꼬리를 좀 이제 그 제외한다라면 네. 기왕이면 그 저점 음봉의 저점이 네. 이탈되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면 더 좋긴 해요.
근데 뭐 아주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가 원리는 아까 장학형이나 네. 관통형이나 네. 앞으로 볼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이걸 이겨냈냐, 싸워서 이기느냐, 요 부분들이고 봅시다. 자, 그 다음 거 봐볼까요? 반격형입니다. 얘는 싸웠어요. 근데 아직도 매도 세력이 커. 그래갖고 네. 다음날 개파라 그랬어. 네. 개파라 그랬는데 야, 이 정도 가격이면 무조건 콜이지. 그래서 쭉쭉쭉쭉쭉 매수가 쭉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매도가 쭉 나왔고 개파락했는데 야, 이 정도면 싸지 하고 쭉 사 들어온 거죠. 네. 이랬을 때를 이제 상승 반격형. 오. 완전히 뭐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네. 50%를 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 반격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거에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서는요. 네. 이 양봉의 거래량이 중요해요. 양봉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차피 의미는 비슷합니다. 네. 매도 세력의 것들을 이제 매수 세력이 잡아먹고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진출하느냐, 여기까지라도 반격을 했느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의미는 다 비슷한 겁니다. 어차피. 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아하. 자, 상승 잉태형. 자, 일단은 음봉이어. 그리고 또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어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바닥권에서 발생을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반격형처럼 네. 개파락을 했어요. 네. 개파락이 갖고 마지막에 저점은 양봉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거. 네, 아까 네. 거. 자, 네. 2000거 보면 여기서는 양봉이 저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음봉보다. 그러니까 요 양봉이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음봉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치 임산부처럼 잉태했다. 캔들을 앞에 양봉을 잉태했다 그래서 네. 상승 잉태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네. 얘는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상승 장악형이 네. 가장 센 거. 어허. 그리고 잉태형이 두 번째. 네. 세 번째 반격형, 그다음에 아니죠. 관통형, 그리고 반격형. 뭐 이런 네. 정도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패턴이에요. 아셨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캔들이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어요. 그럼 뭐가 신뢰도가 높을까요? 3개짜리. 그렇죠. 네. 캔들이 많을수록. 그래서 캔들이 3개 이상 되면은 패턴이 또 나오거든요. 네. 그 패턴이 이런 캔들 2개짜리, 3개짜리보다 더 신뢰도가 높아요. 자, 이번에는 캔들 3개짜리를 알아보도록 하죠. 상승 패턴 중에서 아까 장악형보다도 더 신뢰도가 높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패턴입니다. 샛별형, 모닝스타예요. 자, 샛별은 언제 뜨는 별일까요? 샛별이니까 별이죠? 네. 언제 뜰까요, 샛별? 샛별이요? 네, 샛별. 뭐 떠오르는 샛별 막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잖아요. 네. 스타, 라이징 스타 하면서. 네. 언제 뜰까요? 오늘 참 질문이 어렵네요. 샛별. 네. 새벽에? 제일 새벽에? 먼저? 네. 새벽에, 그렇죠. 네. 별이 석별이 있어요. 샛별이 있어요. 석별은 밤에. 저녁 석자죠. 네. 저녁에 뜨는 별. 네. 그러면 저녁에 떴으면 그때부터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밤이 깊어지죠. 더 네. 어두워지죠. 네. 석별이 나오면 해가 지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는 거야, 점점점. 근데 샛별이 나왔네? 샛별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동이 트죠. 네. 밝아지는 네. 그 의미예요. 모닝스타, 라이징스타. 그래서 샛별이 뜨면 밝아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갭이 중요합니다. 갭. 음봉 나오고 더 밀렸어. 딱 해서 갭으로 떨어져서 나왔는데 다음날 갭으로 뛰어서 올려버렸다. 이런 부분들이 샛별형 모닝스타에 해당되고 이런 게 신뢰도가 매우 높은 패턴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따가 차트 이제 우리가 이제 1대1 과외할 때요. 이따가 5시 과외할 때 요 패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사례를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뵙도록 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상승 패턴 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시장은 반격의 모습이 매우 강했습니다. 오늘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또 이럴 때에 만약에 주도주가 새롭게 탄생한다라면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혹은 개별 어떤 이야기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섹터들도 있을 텐데 자 우리 주사인 볼트 네. 과연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일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일부에서 4차 산업에 대해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엔터입니다. 어제 세라님이 하이브 사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번 다뤘던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엔터,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이브는 어도어 임원진이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정황이 의심돼서 내부 감사권 발동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아일릿의 뉴진스 컨셉 도용 문제를 제기했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 오늘 0.48% 상승하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키스트 큐브엔터 또한 소폭 상승하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말도 많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죠? 뭐 네. 아마도 이제 뭐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사실 저 자회사가 적자 회사였어요. 네. 적자 회사였는데 뉴진스 와, 이 한 그룹 때문에 네. 흑자가 매출이 한 1,100억 원? 뭐 이렇게까지 확 뛰어가고 적자 회사가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어가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욕심이 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거 내가 키웠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누군가는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네. 또 당연히 또 이쪽에서는 내가 지분을 80% 갖고 있는데 어디 감히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어쨌든 이거 이제 잘 마무리되면 이제 뭔가가 선택권이 사실 별로 없긴 한 것 같긴 해요. 뭐 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네. 어쨌든 이제 주가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이걸 공략을 하냐 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자 어떻게 우리 볼까요? 우리 오늘 이 추천주는 네. 하이브인가요? 제가 이거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여기서 스포를 해주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의 추천주는 하이브입니다. 그렇군요. 깜짝 놀라셨죠? 저는 하이브를 한 번 더 믿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이브 민희진 씨와 갈등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이것을 단기적으로 볼 뿐 장기적으로는 다소 덤덤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이브를 믿어보는 이유는 조만간 지코의 신곡이 나오는데요. 이 신곡이 제니와 함께하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믿고 듣는 우리 지코 씨가 하이브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한번 믿어봅니다. 그 외에도 하이브의 인기 그룹들이 컴백을 앞두고 있어 기대해볼 만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바로 전략까지 가볼까요? 네, 한번 전략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이브 공략해볼까요? 하이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당장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만 원이 되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세우고 아쉽게도 18만 원을 웃돌게 된다면 이번엔 잠시 내려놓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8만 원 이탈 시 손절로 네. 봐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차트 뭐 잠깐만 살펴봐 보면은 지금 이제 위로는 저항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신기하게 이번에 그 일이 터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맞을 자리에서 그죠? 요 추세 이렇게 하면은 나온다 그랬죠? 네. 거기서 희한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요만큼 가격이 싸진 거니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 G 테스트가 된다라면 한 번 정도 요거를 뚫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1, 2, 3거든요. 네. 보통 3번에서 뭐 뚫릴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지만 저희는 이제 또 다음 5시부터 여러분들 팍스탁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외 시간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